내리막이 오게 되면은 대원칙이 있잖아요. 일단 볼의 위치를 정해야 되잖아요. 스탠스를 먼저 정하고. 그러면 스탠스는 좁다, 넓다. 네? 넓다. 네, 무조건 이제 뭔가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가든 이렇게 내려가든 일단 내려가면 무조건 넓어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예. 물론 내리막에서 이렇게 좁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 이건 아주 예외적이에요. 이건 나중에 세분화해서 할 거고, 항상 우리가 어디에 오든 대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탠스는 넓은 거고요. 자, 여기서 체중을 맞춰야 되는데 이 중력에 맞게 그대로 순응해서 맞추면 어깨와 골반을 지면과 맞추게 되면 당연히 이 로우 포인트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예, 로우 포인트를 이렇게 해보면 어디부터 닿아요? 오른쪽부터 닿는데 지면이 높은 곳에 닿는 게 대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대원칙은 뭐냐면 볼을 놓을 때 항상 지면이 높은 쪽에 먼저 놔본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오른쪽, 똑같다면 오른쪽에 놓는다. 이게 대원칙이고, 로우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반드시 선수들이 특히 내리막 할 때는 이걸 열 몇 번을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죠. 어떠세요? 경기를 보면 유다 내리막에 걸리면 정말 이 로우 포인트를 많이 찾아요. 이렇게 혹시 보셨나요? 예.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인투아웃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걸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내리막은 50m 이상이 됐든 50m 이내가 됐든 무조건 순응형. 그 다음에 무조건 매파는 안 돼요. 무조건 비둘기파로 이 지면에 무조건 순응을 해야 돼요. 예외 없이. 예. 자, 그래서 그대로 한번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보는데 이 지면을 따라 치게 되면 아웃인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 당연히 아웃인으로 칠 수밖에 없어서 내려가는데, 치고 나서 너무 진짜 딸려갈 정도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스탠스를 넓히고 오른발을 살짝만 오른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리막에서 어때요? 또 버텨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너무 가까우니까 좀 이제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조금 더 진하게. 여기서 보시면 약간 왼쪽 보고, 여기에서 슬라이스는 불가피하니까 그대로, 자, 핀에 거의 붙었죠? 요렇게 치시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이때 보면은 뭘 인투 아웃으로 친다든가 띄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예, 그대로 이 지면을 따라서 아웃투 인으로 따라가게 만드는데, 따라갈 때 이것까지 몸까지 다 따라가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넓히는데 오른쪽 발을 살짝만 열어주면 나는 아무리 세게 쳐도 버틴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친 다음에 각도가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혀 관계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스탠스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팔로우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이 오른발을 살짝 미세하게 5도만 오픈해 줘도 됩니다.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자, 이 상태에서 살짝만 오른발을 살짝 5도만 열어줘도 보시면 아무리 200m를 치는 이 상황에서도 나의 체중은 굳건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대로 쳐주시면 됩니다. 심한 내리막에서도 원칙만 지키면 핀에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브러싱을 하면서, 예, 그쯤 걸리니까 거기다 놓으시고, 약간 열고, 예, 약간 왼쪽으로, 예, 에이밍하고, 예, 바짝 들어서, 지면대로 바짝 들어서 지면을 타고 내려가게끔, 예, 바로 들어주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르막에서는 뒷땅, 내리막에서는 탑볼. 결과는 붙었네요. 웃기죠. 이게 이제 뭐냐면 범프 앤 런이 어쩔 수 없이 됐는데, 저거는 예, 소가,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자, 예, 이걸 따라가야죠, 이렇게. 예.
자, 지금 보시면은 탑볼이 난 이유가 결과는 좋았는데, 네. 예, 제가 알려드리면, 자, 여기서 내가 지면을 타지 않고 이렇게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게 탑볼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이렇게. 네. 예,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지면을 타고 이대로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쳐주시라는 거죠. 예, 이렇게. 예. 예, 그렇죠. 예. 지면을 따라 올라가. 예, 지면을 따라 올라갔다 그대로 쳐줘야, 예, 된다는 거죠. 왼쪽 발은 닿는 거죠? 조금 열려도 상관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오른발만 살짝 열어놓으면, 예, 체중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예, 여기요. 예. 그대로 따라 코스 예. 따라서. 아이, 오, 이 코스를 따라 안 내려가니까, 이렇게 놓고 그대로 예, 이렇게 예, 따라서 예. 몸도 같이 경사 예. 놓고. 경사에 맞추면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죠. 이 경사를 따라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요. 네. 이거네요. 얼마나 좋아요. 자, 오케이 받았네요. 그러네. 자, 이겁니다. 네. 됐어. 야, 조금 주석해. 이거는 내가 띄울까 이런 영역을 벗어나서 역행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내가 프로다. 근데 이게 높이 뛰어서 뭐 앞에 벙커를 넘어서서 뭐 가고 싶다. 뭐 이런 경우도 생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역행형으로 볼을 왼쪽에 놓고 클럽 페이스를 완전히 열어서 완전히 아웃인으로 벙커샷 하듯이 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죠. 뭐 이런 방법도 있죠. 자, 가능한 한 그대로 띄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오른발에 놓고 그 상태에서 치는데, 아까 탑볼이 나는 이유는 보시면 너무 완만하게 치기 때문에 이 블레이드가 볼을 건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내리막은 탑볼, 오르막은 뒷땅. 자, 아까 오르막에서 뭐 나셨죠? 뒷땅 났죠. 내리막은 탑볼 나죠. 그렇기 때문에 뒷땅 탑볼을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오르막 내리막에서 프로님들마다 어떤 프로님은 뭐 거꾸로 뭐 오르막도 뒷땅 탑볼 다 나고 내리막도 뒷땅 탑볼 다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의 80%는 내리막은 탑볼이에요. 오르막은 뒷땅이고, 예,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면에 반드시 순응을 해달라는 거죠. 예, 이제 왜 매파와 비둘기파, 순응행과 역행형을 나누어서 빨리 전략을 짜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높이 들어서 그대로 지면을 따라서 낮게 쳐줘야지 탑볼이 안 나고 볼 밑을 파고 들어가면서 볼을 정확하게 컨택하는데, 이때 볼이 낮게 가는 거는 도저히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뭐가 장애물이 있어도 차라리 낮게 쳐서 장애물을 헤쳐가는 게 좋고, 부득이 앞에 벙커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이 역행하는 방식을 써줘서 볼을 왼쪽에 놓고 완전히 벙커샷 하듯이 아웃인으로 이렇게 띄워달라. 이때 체중은 다시 뒤에 오는, 이런 완전히 진짜 정말 일반 에버리지 분들은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예. 선수들이라면 여기서 보시면 정말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선수들은 띄워요. 예, 이렇게 띄워서 가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선수들이라면 이렇게 띄워가죠. 예, 그렇지만 굳이 내가 띄워갈 필요가 1도 없다는 얘기죠. 예, 내가 선수가 아닌데. 예, 그랬을 때는 이렇게 위험성을 감수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오른발에 놓고 아웃인 식으로 해서 그대로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대로. 예. 여기서 보시면 그대로. 예, 이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해 가셨죠? 네네네.